원가 경영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진과 CVP 어널리시스, BEP 분석, 공식, 결론. 저는 결론에서 세일즈 믹스를 활용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진 앤 CVP 분석. 붕어빵 하나 가격은 300원. 붕어빵 하나당 반죽 가격은 50원. 붕어빵 하나당 팥소 가격은 30원. LP가스 20kg로 만들 수 있는 붕어빵 개수는 2000개. LP가스 20kg의 가격은 4만원. 판매 장소의 임차료는 10만원. 얼마를 팔면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조업도 혹은 매출액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붕어빵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그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예에서는 가게 임차료가 고정비일 것입니다. 이런 고정비와는 다르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는데, 이 예에서는 반죽, 팥소와 같은 원재료비가 변동비입니다. 그리고 연료인 LP가스도 붕어빵을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변동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LP가스 업체에서 하루 2만원에 무한정 가스를 공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 비용은 고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LP가스 연료라도 그 성격에 따라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어널리시스. 과연 붕어빵 몇 개를 팔았을 때 하루의 이익과 손실이 모두 제로가 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일까요? 한 개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알면 쉽게 BEP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이익은 제품 한 단위를 팔았을 때 남는 이익으로서 매출 단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차감해 구할 수 있으며, 이 예에서는 300 빼기 100, 즉 200원입니다. 단위당 변동비 100원은 반죽 50원, 팥소 30원, 그리고 LP가스 20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BEP 매출액은 이 식과 같습니다. 붕어빵 하나 팔면 200원의 한 개 이익이 남는데 고정비인 10만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적어도 500개는 팔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500개를 만들어서 팔면 원재료비 등 변동비 5만원과 고정비 10만원이 발생하고 매출액 15만원, 500 곱하기 300원이죠. 이것이 바로 이익이 제로가 됩니다. 예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BEP 매출액의 오른쪽은 손실을, 왼쪽은 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럼 하루에 적어도 1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붕어빵을 팔아야 할까요? BEP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단위당 한 개 이익인 200원이 계속적으로 장사의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목표 이익 10만원을 단위당 한 개 이익 200원으로 나누어서 500개, 10만 나누기 200이죠. 이것을 추가로 더 생산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붕어빵 장사는 하루에 1000개를 팔면 10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그려서 확인해 봅니다. 고정비, 매출액, 그리고 이익의 관계를, 즉 손익분기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의 특성, 경쟁 상황, 시장 환경의 변화, 소비자 기호 변화를 고려해서 장사 비용 구조 및 이익 구조를 바꾸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에서 하루 2만원의 가스를 무제한 공급해주겠다는 오퍼를 받게 되면 하루 생산량이 1000개를 넘어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고정비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학교 앞같이 수요자가 많은 요지에 임대료가 높은 가게 자리가 나왔을 때 높아진 고정비에 비하여 얼마의 조업도를 올려야
현재보다 많이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 이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CVP 분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포뮬레이션 CVP 분석은 주로 단기적 이익 계획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손익분기점, 목표이익, 안정성, 원가구조, 즉 변동비와 고정비의 상대적인 비율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그 외 여러 상황에서 CVP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총 원가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두 가지 공식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1번 총수익 이퀄 총비용, 이익이 0인 매출액, 즉 매출액 빼기 변동비는 한계이익 매출액 빼기 변동비 빼기 고정비 이퀄 0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F 고정비 V 변동비 P 매출액 S-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가정하에 Q-는 F 나누기 분모는 P-V입니다. 그리고 공원이익은 매출액 P- 변동비 V, 공원이익률은 1- 변동비 V 나누기 분모 매출액 P입니다. S-의 공식은 F 나누기 1- P분의 V, Q-는 고정비 나누기 분모 매출액 빼기 변동비로 계산이 됩니다. 컨클루전 보통 얘기하는 박리담의 업종은 고정비는 낮지만 한계 이익률도 낮아서 손익분기를 넘기기는 쉽지만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실제 해보니 장사가 매우 힘듭니다. 리스크 대비 하루 500개를 팔았을 때 손실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짜봐야겠습니다. 맨 아래 그래프에 검은색 선으로 그려진 낮은 고정비와 가파르지 않은 한계 이익률 선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고정비 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한계 이익률도 높은 업종은 손익분기 이익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레스토랑 같은 고급 서비스 업종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익 구조와 비용 구조는 어떠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익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장사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출 배합, 세일즈 믹스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출 배합은 총 판매량 중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말합니다. 동일한 매출 수준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량을 찾는다고 하면 공원 이익률이 높은 제품의 비율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공식은 TR 이퀄 고정비 나누기 가중 평균 공원 이익률입니다. 총 고정비가 60만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제품의 구성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각 세 아이템의 공원 이익은 국화빵은 0.25, 호떡은 0.225, 추러스는 0.4, 공원 이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TR 공식에 대입하여 손익분기점 2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액 나누기 판매량 세일즈 믹스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국화빵은 1000개, 호떡은 800개, 추러스 400개, 하루 200만원을 판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제품 믹스를 구성하여 손익분기 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